질문 몇 개 없으니까 전부 다 실판에다가 보기로 하고요. 먼저 219번부터 그래. 이거 개별 질문으로도 주말에 좀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문제가 어렵지. 단 하나의 포인트가 보이면 쉬운데 그 하나의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걸 내가 서현이랑 하면서 계속 버벅대던가? 맞나? 아닌가? 누구랑 하면서 주원이랑 하면서 버벅댔나 이걸? 주원이랑 하면서 굉장히 버벅대다가 찾았다! 라고 한 다음에 했던 포인트인데 y는 2분의 1 x 뿔 8 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자 오타도 좀 들어있지. 왜 오타 수정이 나야지. 8이 한 번 더 겹쳐서 적혀있지. 자 뒤에 있는 8은 그러니까 원래 한글로 적혀있던 걸 수식으로 수정을 하다가 뭔가 안 지워진 걸로 보이고요. 이게 첫 번째 오타냐? 이분 교재? 맞니? y는 2분의 1 x 플러스 88 아니고 그냥 8입니다. 그냥 8이고요. 자, 위의 점 A 자, 직선이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 y는 2의 x제곱과 A를 지나고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가 있지. X축 평행 직선은 Y는 2의 X제곱과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지나고 Y축 평행 직선은 Y는 로그 2의 X와 만날 거야. Y는 로그 2의 X와 만날 거야. 여기가 B, 여기가 C. 자, 라고 해놓고 조건이 A, B의 길이와 A, C의 길이가 같다. 일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보면 y는 2분의 1x 뿔 8부터 그리고 쉽게 생겼는데 사실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찾기가 되게 힘들어 이 문제가. 그래서 나도 한참을 헤맸는데 어디를 좀 먼저 봐줬으면 하냐면 얘네 둘 사이 관계야. 얘네 둘 사이가 서로 무슨 대칭? 그렇지. 얘네 둘 사이 관계가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x를 갖다가 먼저 좀 그려놓고 자, y는 x 자, 요렇게 y는 2의 x제곱과 요렇게 y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 자, 요렇게 만들어두게 됐을 때 어디부터 인식을 해볼까? B부터 인식을 해보자. 자, 요렇게 점 A가 이 선상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케이? x축 평행한 직선. 그때 교점 B가 있고 이 위에 어딘가에 A가 찍혀 있을 건데 그럼 여기서 C는 어떤 라인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그려보고 요렇게 그려보고 하게 되면은 자, A가 여기 있으면 AB가 짧고 AC가 길어지게 되지. 맞아. A가 여기 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AB가 길어지고 AC가 짧아지게 되지. 자, 문제가 원하는 게 AB와 AC가 같도록이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 여기 A가 있어야 여기 있는 C가 들어가서 이게 Y는 X 대칭이라는 것 덕분에 요렇게 대칭 수직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자, 요런 구조야.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원래 시작은 A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 A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누구를 그리면 여기는 Y는 2분의 1 X 뿔 8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면 Y는 2분의 1 X 뿔 8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점 A라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AB와 AC의 길이가 같아지게 하려면. 자, 그래서 A점의 최종 위치는 여기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요렇게 X축 평행 진짜 B, Y축 평행 진짜 C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니까 A점을 찾는 건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서 찾는 거냐? Y는 2분의 1 X 뿔 8하고 Y는 X를 연립해서 A점을 찾아야 한다. 안 그러고 이제 딴 데 이제 지선수, 로그함수부터 들어가면 안 풀리는 방식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게 되면은 같다 한 다음에 양변에 2 곱해서 X 뿔 16은 2X. 자, 그래 넘기면 X는 16.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A점의 좌표가 16, 16. 자, Y좌표는 양쪽 어디다 넣어도 되지만 Y는 X에 넣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AB의 길이나 AC의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게 되면 이제 선분 길이가 하나 나오게 돼서 넓이로 넘어갈 수 있지. 자,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B를 찾는 것보다 C를 찾는 게 편한 것 같아. 자, B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2의 X제곱 는 16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찾게 되는 건 여기다 16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물론 둘 다 식이 별로 복잡하진 않지만 자, 여기다가 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C의 진짜 확정적인 좌표가 16, 로그의 16이니까 4. 자,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요 AC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여기는 Y좌표, 여기는 Y좌표 사이의 차를 구하면 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AC의 길이가 얼마? 그렇지. 자, 그래서 A, B와 AC의 길이가 같은 조건 만족하고 이게 12 요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였고 그럼 걔는 2분의 12 곱하기 12에서 72가 답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219번 나도 굉장히 헤맸던 문제 정리해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7번은 일요일에 비슷한 질문만 받고 딱 요 질문은 요 질문 했었나 누가? 했었다. 한 명 했었다. 자, 여기도 대부분 디귿 때문에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치? 디귿 때문에 질문되는 경우가 많고. 자, 일단 시작을 해보자. 여기서 지수함수 그래프 하나가 먼저 그려져 있었고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대략 1,3분의 1 아니야? 좀 너무 올라갔는데 요 정도 느낌으로 3분의 1 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은 걔는 Y는 로그 2X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혀서 올라온 것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머나? 얘가 너무 원만하게 그려도 좀 더 급격한 모양이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위한 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2,1점을 지나게 될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1점을 지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해서 이 파란색이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그래프. 자, 교점을 차례대로 A와
B라고 했고, 자, 이 원점, 자, X축, Y축.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그래프를 주면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다. A점의 좌표가 x1, y1이었고 B점의 좌표가 x2, y2였다. 자, 그림을 더 크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저기 되게 좁은 자리에 많이 몰려 있는데, 자, 문제에서 표현은 해놨어. x1이 작고 x2가 크다. 자, 교점에서 위치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자, 기억에 y1이 3분의 1보다 크다. 자, 기억에 y1이 3분의 1보다 크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수점으로 지나는 걸 갖다가 어떻게 3분의 1 요거를 이용해서 이 지수함수가 여기 3분의 1,1을 지난다를 갖다 좀 이용을 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y1은 여기는 A점의 y좌표가 될 거니까 3분의 1보다 커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럴 때 필수점 찍는 자리들 가지고 해결이 되고 있다. 자, 직선 AC의 기울기, 직선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비교해서 더 크다. 자, 좀 C 어디 있는데? 아, C가 여기.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로그 함수 지나는 자리 요점, 그러니까 얘도 필수점 중에 하나란, 이게 참고점 중에 하나란 말이야. 2분의 1 컴마일. 그래서 지금 요 2분의 1 컴마일하고 C 1,0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딱. 맞지? 얘하고 지금 비교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여기는 A점이 요 직선보다 위에 있게 돼 있어? 아래에 있게 돼 있어? 아래에 있게 돼 있지. 맞아. 자, 그래서 요 A점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AC 기울기를 표시하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 오케이. 자, 요 빨간색의 기울기는 노란색의 기울기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커요. 자, 음수라서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음수라서 더 급격한 게 절대값이 더 큰 게 맞는데, 양수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C 쪽이 더 큰, 여기 AC 쪽 빨간 선이 더 큰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자,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도 이제 기울기 비교로 넘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음수 기울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좀 빼자. 자, 디귿 x2 y1 플러스 x1 그 다음에 작다 y1 x1 y2 플러스 x2. 자, 그러면은 지금 니은에서 힌트는 기울기 약간 요렇게 보이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야 바로 기울기가 되는지를 찾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서현이 껌 줄까? 네. 파란 거 까만 거. 파란 거. 주원이도 줄려. 잠깐.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왔고. 일단 하나 먼저 받고. 한 개 더 줘? 네. 우리 반 기본값이 보통 2개지. 자, 주원이 몇 개 줘? 하나요. 자, 요원이 없어도 되고. 몇 개 줘? 하나, 2개? 응. 저도요, 몇 개? 2개요. 명지 필요 없고. 네. 자,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딱 보고 바로 기울기 모양이 잘 안 떠올라서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맞춰주는 요령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x1이나 x2가 분모로 내려봐야 돼, 맞지? 오케이? x1이랑 x2가 분모로 내려봐야 되니까 x1과 x2를 이제 나눠주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또 뭐가 안 맞냐면 여기는 x2, 여기는 x1, 여기는 x1, 여기는 x2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나왔을 때 바로 약분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x1은 x1끼리 y1, x2는 x2끼리 좀 모아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넘겨.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 x2 있는 대로 여기는 x2 넘어오고 여기 x1 있는 대로 x1 넘어가라 이거야. 이러니 그래야 양변을 x1, x로 나눠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x2, y1 빼기 x2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x1, y2 빼기 x1 이렇게 넘겨서 자, 이부등식이 맞으면 이부등식이 맞다. 사실 부등식 증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기형기울기 문제이기도 하고 필요성 무조건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를 갖다가 x1, x2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음수? x1, x가 양수. 자, 그러니까 부동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x1, x2로 나누게 됐을 때 x2는 약분되고 분모에 x1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y1 마 1. 자, 이쪽은 x1이 약분되고 x2가 분모에 생기고 y2 마 1. 자, 그래서 이렇게도 또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겠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방향 그대로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이걸 기울기로 보려다 보니까 분모에 x1과 x2만 있는 건 뭐가 좀 안 보이고 생략돼 있다라고 봐야 돼. 그치? 빼기 0이 지금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0, 여기다가 빼기 0 하게 되면은 A점, B점 말고 또 하나의 점이 몇 콤마 몇으로 보여 이제? 그렇지. 그래서 또 하나의 점이 여기 요점 0,1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A하고 기울기 여기 있는 A하고 기울기 자, 여기 있는 B하고 기울기인데 너무 얇게 이게 딱 떠지는 상황이라서 구분하기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것만 갖고 잘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볼록. 자, 그래서 0,1 실제 길이 실제 비율 차이보다 더 많이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보이니까.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 더 극단적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A방향 요렇게 해서 B방향 그러니까 이게 원방향 이게 투방향. 오케이. 자, 그럼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누가 큰 거예요? 빨간색이 큰 거지. B방향, 투방향이 더 큰 거야? 아, 이게 맞는 말이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은 필요충 무조건 필요충 조건으로 와서 요게 맞는 말이 됐어.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포인트는 아래로 볼록이나 이런 기울기에서 비교를 할 때, 오케이. 자, 위로 볼록 구간을 물어보게 돼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게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번) 봅시다. 자, 231번은 뭐냐? 저기 이 문제만 하면 아마 이게 거기 마플교과서에서 봤던 거 같은데 이 비슷한 문제가 2019년에 출제가 됐고 이거 아마 찾아보면 올림포스에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요 비슷한 문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 아니면은 또 제보해주세요. 자, N이 자연수, N이 자연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원래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 건데 하나는 정수라는 거, 하나는 양수라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 N이 1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 대수 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봤을 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밑이 2인 로그함수 그래프와 밑이 3인 로그함수 그래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좀 그려놓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판단을 해볼게요. 1, 2, 3,
1.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2,1을 지나는 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여기 3,1을 거쳐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자, 아래 보기 중에는 밑이 2분의 1, 3분의 1짜리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부호 변화로 그냥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냥 그 그래프를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기억에 로그 2의 x n뿔 3하고 로그 2의 n뿔 2 같은 경우에는 대소 비교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밑이 2로 똑같잖아요, 그죠? 밑이 2로 똑같으니까 거기서 이 밑 2는 1보다 어때? 크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처럼 있는 그대로 증가 함수라는 뜻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밑이 큰 쪽이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금 니은은 조금 다르구나. 어서 오세요. 머리 웨이브 됐어? 머리 웨이브 됐냐고. 아니 매직했어. 매직했어? 근데 머리가 약간 바깥으로 휘는 느낌의. 아니 머리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그냥 드라이브.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웨이브진 머리 모양이 아니겠는 거고. 네. 아무튼 잘 어울려요. 한이는 머리 하다가 잠들진 않았고, 머리 하다가 잠들어갖고 머리 하느라고 늦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누군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 로그 2의 n 플러스 2. 자, 로그 2의 n 플러스 3. 로그 3의 n 플러스 2. 로그 3의 n 플러스 2.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진수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뭐가 달랐냐? 밑이 달랐다. 이거 비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도 대소 비교하는 게 더 가능하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그래프로 보는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얘를 그냥 그래프로 볼게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진수 n 플러스 2가 몇 이상? 3 이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n이 1 이상이니까 n 플러스 2는 3 이상. 사실은 이게 양수기만 하면은 대소 관계가 똑같은데 그 대소가 뒤집어지는 거는 어서 변해, 이 양수래. 1보다 크기만 하면 똑같은데 이제 1보다 작아지면 진수가 로그에서는 대소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게 되거든. 이렇게 부호가 뒤집어지면서.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어떤 n뿔 2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대소가 이제 파란색이 크다. 그러니까 밑이 몇인 거? 2인 게 더 크다. 이래니? 자,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자,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니은이잖아. 자, 여기까지는 판단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억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로그 2분의 1에 여기가 n뿔 2, 로그 2에 n뿔 3. 자, 그러면은 로그 여기는 3분의 1이지? 3분의 1에 n뿔 3. n뿔 3? n뿔 2.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위에 있었던 니은 보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딱 된단 말이야. 맞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 부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 보기가 없었으면 밑이 2분의 1, 3분의 1짜리 그래프를 그렸을 수도 있는데, 위에 니은 보기가 있었으니까 굳이 밑이 2분의 1, 3분의 1짜리 그래프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판단을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걸로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디귿 보기는 틀렸지? 반대로 나와 있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리을 보기인데,
자, 로그 2의 n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로그 3의 n 플러스 3.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대소를 갖다 비교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출 228번 지난 시간에 내가 풀어주진 않았는데 근데 228번은 질문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일단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228번이랑 231, 이게 이제 유사유형이라고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228번에 거기서 지금 니은 보기가 지금 요런 상태거든. 니은 보기 여기 빠지면 리을 보기랑 이제 마찬가지 상태. 자, 그럼 여기서 뭘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밑도 진수도 이쪽이 더 크다. 그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는 밑이 같거나 아니면 진수가 같거나 같은 걸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어디 한 군데 같은 게 없이 무조건 이쪽에 진수가 그러니까 이쪽이 밑도 진수도 더 커.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도 1차이, 이렇게도 1차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특히나 n이 1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진수가 1차이 날 때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어디냐부터 해서 오케이. 거기서 진수들이 일간격을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가면 대도가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가면 대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사고 자체가 이제 평범한 사고는 아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고는 아니어서 이제 독특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면서 내신 대비 때도 질문 나와 라고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내신 대비 때 다시 보면 또 질문 나온다 라고 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진수가 1차일 때 같은 로그 값을 가지는 자리가 딱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참고하는 점이 아니라고 하면 아직 애초에 사고가 나지가 않을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1차이가 날 때 그게 진수가 2, 3 요렇게 1차이면 딱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 구조상 여기서 진수들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같은 y 값일 때 간격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간격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실제 진수는 계속 일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좀 비교가 잘 되도록, 자, 여기 오른쪽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1만큼 왼쪽에 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이렇게 더 갔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럼 거기에 로그 값은 요쪽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진수들이 작은 거, 큰 게 3보다 작아지고 그 일간격으로 작은 게 2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림이 요렇게 두 점의 대소를 갖다가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여기서는 n을 썼으니까 n 말고 x로 써서 여기가 로그 2의 x면 여기가 x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로그 2의 x 여기가 로그 3의 x 플러스 1 되지. 그럼 누가 커? 밑이랑 진수가 둘 다 큰 쪽이 더 크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그게 됐니? 자, 그럼 여기서는 너무 멀리, 그래, 이쪽으로 가자. 자, 여기서도 큰 쪽 기준으로 여기서 1만큼 왼쪽이면은 요렇게.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는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렇게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요쪽이 로그 2의 x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3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됐니? 자, 여기를 x 플러스 1, 여기를 x로 잡으면 요렇게 두 점을 가지고 요렇게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이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이 더 커요?
작은 쪽이 더 크지. 요렇게 로그 2x 쪽이 더 컸지. 맞아. 그럼 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는 x가 2보다 작아질 때고, 자, 요렇게 되게 되는 거는 x가 2보다 커질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들어간 작은 쪽 진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왜 3보다를 써? 2보다인데. 이해되니? 작은 쪽 진수 x가 2보다 작아질 때, 2보다 커질 때 이렇게 얘기가 기준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쪽 진수 n 플러스 2는 2보다 크냐 작냐? 커요. 왜? n이 1 이상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3 이상의 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납득? 자, 그래서 밑이 몇인 걸 가지고 있는 게 2인 걸 가지고 있는 쪽이 더 크다. 왼쪽 게 더 크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리을은 맞는 말이 된 거다. 자, 이게 지금 리을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거기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나 로그함수 그릴 때, 자, 지수함수는 0,1, 로그함수는 1,0의 필수점, 반드시 찍는 점이라고 했고, 궤도 비교 같은 걸 할 때 이제 참고하는 점, 그런 거, 그래프 비교할 때 참고하는 점으로 지수함수면 1,a, 로그함수면 a,1을 갖다가 찍어서 참고를 해라. 라고 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참고점을 찍지 않으면 애초에 여기서 차이가 딱 1이었다라는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될 테니까. 이해되니? 물론 그걸 알고 있어도 이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볼 때 맞추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처음 볼 때부터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 변형이 나온 건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49번. 문제가 느껴지는 포스는 아까 227번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현실 반영에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너희들은 이미 책에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가 표시할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그래프였고, 자, 여기서 직선 L이 지나가면서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문제 조건에 맞게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현실 비율이 좀 안 맞아도 좀 그러려니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직선 L이 지나가면서 점 A, 점 B, 점 C,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려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자, 요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5. 자, O A 프라임의 길이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와 B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가 같다. L의 기울기 K. 거기서 루트 3K를 구하는 문제. 보기 보시면 답이 그렇게 예쁘진 않죠. 좀 약간 복잡하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여기 A 프라임, 여기 X 좌표를 갖다가 A라고 잡으면
여기는 몇 A? 그렇지. 자, 여기는 몇 A? 3A. 자, 요렇게 되는 관계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 A, B, C의 좌표로 오게 되면서 일단 BC 쪽이 좀 쉬우니까 BC 쪽 먼저 하자면 얘가 2A, 로그 2의 2A. C점 좌표가 3A, 로그 2의 3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 씌워져서 이게 뒤집어진 자리잖아.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좌표에다가 뭐라고 좀 해줘야 되냐? a,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a. 자, 요렇게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게 되니?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일단 수원이고 중간식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주게 되냐면 수상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썼냐, 수상에서. 그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식을 잡았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세 점 갖고 만들 수 있는 기울기는 총 3개인데 A, B, B, C, C, A. 오케이. 근데 실제로 방정식을 풀 때 3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그 3개 중에 2개만 써가지고 같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분모가 통일되는 모양으로 보려면 여기서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를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A, B의 기울기를 쓰자라고 하게 되면 2A 빼기 A 해서 분모 A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A 빼기 마마 뿔 로그 2의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니? 자, BC의 기울기는 3A 빼기 2A 하고 로그 2의 3A 빼기 로그 2의 2A 이렇게 될 거고, 이게 같은 값 그리고 그 값이 K인 거다. 그럼 일단 방정식은 여기 와서 먼저 푼 다음에, 방정식 여기 와서 먼저 푼 다음에 A 값을 갖다가 좀 구한 다음에 다시 그 A 값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K 값을 마저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모는 얘도 A 약분돼서 사라져버리고요. 오케이? 아니, 자, 여기는 로그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 로그 2의 2A 제곱은 요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 로그 2의 2분의 3. 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2A 제곱이 2분의 3이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제곱이 4분의 3이고 A만 하면 2분의 루트 3. 자, A는 여기서 양수로 봐야 되니까요. 좋았나? 정신 차리기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A 값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K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K로 들어갈 때 분모는 A, 그래서 다시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걸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A 제곱이 4분의 3이었으니까 로그 2의 2분의 3. 자,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K 값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루트 3K로 표현하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3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 있는 2는 위로 보내가지고 2 로그 2의 3 빼기 1. 자, 이걸 굳이 이렇게 다시 분리시켜야 돼요? 꼭 그래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보기 모양에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니? 요 자리는 그냥 원래 2분의 3이라고 그냥 2분의 3으로 써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49번의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숙제 질문 끝났으니까 바로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순서이기는 하지만 지금 많이들 졸려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각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먼저 하다가 2교시에 맞은 진도를 좀 나갈게요. 오타? 발견? 아,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잠깐 볼게. 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길게 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제로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를 이미 다들 해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는 97쪽에 284번 보려고 하거든요. 자, 97쪽에 284번. 근데 이미 다들 풀었냐? 97쪽 284 이미 다 풀었나요? 질문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아. 자 284번은 선생님이 이제 예제로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고요. 자, 특히나 9번 치고 너무 어렵습니다. 얘도 8번도 8번 치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9번도 9번 치고 너무 어려워요. 자, 게다가 뭐를 아는 게 되게 당연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원과 비례라고 하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기로 교과가 있는데 누군가 아니라고 자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혼동이 오게 된 내용이기도 한데 원과 비례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지금 다 배워요? 원과 비례? 지금은 모르겠는데. 너희들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원주가. 원주각 단원에서 이어지는 단원으로 원과 비례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 그런데 뭘 말씀하시지 모르겠어요. 자, 단원 이름이 그건 단원 이름이 원과 비례야. 그건 모르겠어. 자, 저거 그림이 이제 너무 P, 짜고 있었어.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원과 비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PA 곱하기 PD는 PC 곱하기 PB지. PB는 PC 곱하기 PD 이거거든요. 한대문 중학교 배웠어. 너가 이상한 중학교 나와서 그래. 아이 뭐 또 남의 중학교 이상한 중학교래. 한대문 중학교 이상한 데 있어. 술 마시고 뭐 해봤어. 자 그러니까 일단 이 공식 본 적 있나요? 써본 적은 없어. 본 적은 있지만 써본 적은 없어요? 채원아 뭐죠? 자, 잠깐만. 아니야. 착각했다. 진성쌤이 알겠어. 아니 난 그때 수업을 안 들어서 몰라. 그때 왜 수업을 안 들었는데 쌤이 대체? 너무 잘생겨서 얼굴 보면. 지금 쌤이 너무 못생겼어. 무슨 소리야? 지금은 이제 수업 볼만 하고요. 이제. 아니. 자, 괜찮습니다. 자, 너무 못생겼으면 쳐다도 안 보겠지. 자, 반지름의 길이는 1짜리. 자, 여기는 뭐라고 할게요. 자, 1짜리 원의 외부 변점 P. 거기서 BPD의 크기가 10짜리다. 각 BPD. 자, 요 각이 0.18. 자, 이게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 호도법인 겁니다. 파이가 없다고 호도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도가 없으면 호도법인 겁니다. 이해되니? 파이는 없어도 호도법 됩니다. 그러니까 왜 1라디안 정의할 때 파이 없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1라디안에 0.18배 되는 각이다. 이해되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0.6. 자, 요렇게가 0.6. 자, 요렇게 돼 있다. 이걸로 호 AC의 길이를 여기는 빨간색이다. 자, 호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 이제 보니까 원가비를 안 쓰네. 이제 보니까 원가비를 안 쓰네. 잠깐 착각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게 되는 순서는 요렇게 해서 요 각이 0.6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 각이 0.6. 표현되시나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공식이 R 세타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 R이 1이니까 세타 0.6. 표현됐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A하고 D를 잇든지 B하고 C를 잇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이어주세요. 오케이? 영진아 골라봐. BC야 AD야? 수업 안 듣고 있구만. BC요. 너는 맞았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요 각을 이제 무슨 각이라 그래? 원주. 그치, 원주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중심각에서 원주각으로 넘으니까 이 각이 얼마야? 그렇지, 여기가 0.3. 자, 그럼 여기 0.3을 한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요렇게 요 삼각형을 볼 거야. 자,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 0.3이 한 외곽이지, 외곽. 맞지? 그럼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할 것 같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게 되나? 자, 그러면은 이 각은 0.3에서 0.18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빼면 나오지. 자, 그래서 요 각이 얼마? 그렇지, 0.12.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 여기 중심이랑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원주가, 이쪽이 중심각이 되지. 맞지? 그럼 중심각은 얼마가 돼요? 0.24. 자, 자, 중심각이 0.24면 다시 여기 호의 길이는 공식이 r세타니까 그대로 길이가 0.24가 돼요. 반지름 길이가 1이라서. 이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중3 원주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써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조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거 사실 보조선 많이 긋는 건 중학교 때는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로 많이 안 하다가 보조선을 거야 되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어디서 보조선 많이 긋게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하에서 2차 곡선 할 때 보조선이 필요한 경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형에서 기하에 있는 공간도형에서 보조선 필요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투나 원래 수원수투 미적분에서는 보조선 긋는 경우가 잘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보조선 또 그어야 되는. 자, 수원수투에서는 원래 보조선 긋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얘는 좀 많이 중학교 도형을 갖다 썼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00쪽 291번 봅시다. 여기서 이미 다 풀었나? 291. 아직 안 풀었나? 291. 자, 여기 290번 볼게요. 자, 세타와 6세타 동경 일직선 방향 반대. 자, 아직도 풀이가 서술형으로 썼을 때 조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 가지고 6세타 빼기 세타를 2파이 n 플러스 파이라고 쓰고 n은 정수까지 쓰는데 특별한 조건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니 이렇게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추가적인 말 없이 그냥 바로 20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서술형 첫 줄이 이거라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세타는 5분의 나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보니까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볼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했을 때 문제가 제시하는 걸로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n에다가 정수 대입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따로 얘기해 주긴 했지만 여기서 다음 순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집어넣고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해니? 부등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에서는 n이 한 개밖에 없고 뭐 두 개밖에 없고 할 때 그냥 암산컷으로 됐을 때 빨리빨리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부등식으로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이 약분하고 5를 곱하면 2분의 5 2n 5 2로 나눈 것까지 하면 4분의 5 n 2분의 5 따라서 n은 정수 조건에 의해서 2 하나밖에 없게 된 거지. 이래니? 납득?
그러니까 대입해서 2까지, 2 대입했더니 되더라로 찾지 마시고, 이는이 0, 1, 2 차례로 대입해서 2를 찾지 마시고 부등식으로 2를 구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됐냐? 파이? 뭔가 이상한데? 아, 빼기를 안 했구나. 여기 더하기를 있었는데. 맞지? 계산 내가 틀렸네. 그래서 2분의 3 4 2n 그래서 n은 4분의 3 2 따라서 n은 1. 자, 그러면 따라서 세타는 n에다가 1 집어넣고 5분의 3 파이 이렇게 됐고, 자, 문제가 원했던 건 사인 세타 플러스 15분의 파이니까 사인 5분의 3파이 플러스 15분의 파이면 이게 사인 15분의 10파이를 거쳐서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다시 말을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나는 사인 3분의 2파이를 이미 외우고 있다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도 특수각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 120도로 바꾸고 아니면 뭐 이렇게 빼기해서 범위를 1, 4분면으로 바꿔놓고 이런 거 전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래니 그냥 바로 값 들어가도 돼요. 자, 요렇게 291번 해결해봤고요. 자, 얼른 다녀오세요. 302번 답이 이상해요? 잠깐만, 294번 좀 보고 나서 302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294번 자, 세타 3세타 y는 x 대칭. 자, 선대칭 구조는 두 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된다. 일단 더해야 된다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때 a 뿔 b는 2파이n 플러스 2배의 알파 기억나요? 요 공식 기억나십니까? 네. 네. 여기서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알파는 뭐지? 누구의 동경? 그치, 대칭축의 동경입니다. 자, 선대칭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대칭축을 주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는 그렇게 복잡한 대칭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 있지. 전에 엔진에서 풀 때 이렇게 왜 빼가지고 90도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경끼리 수직 이조건 나왔을 때 빼가지고 2분의 파이를 갖다가 이제 더하기로 해도 되고 빼기로 해도 되니까 그걸 갖다 그냥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해도 된다, 막 이런 것도 있기도 했었는데, 자, 대칭이라 그런 것까지는 또 되게 복잡한 각을 쓰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각이 복잡해져도 그 문제 자체가 특별해질 건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대칭축은 축이 되게 복잡해지게 됐을 때 그걸 공식화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기출문제가 실제로 있었냐면, 무한경우 기출은 아니긴 한데 y는 루트 3x 대칭이 나온 적이 있어, 시험 문제로. y는 루트 3x 대칭.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x축 대칭 따로 이해하고 y축 대칭 따로 이해하고 y는 x 대칭 따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안 그려져 되게. 이 y는 루트 3x 대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래니.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공식화를 갖다가 해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세타 플러스 3세타가 2파이 n을 하고 더하기. 자, y는 x의 동경. 이 동경이 나타나는 각 얼마야? y는 x면 그치, 4분의 파이. 자, 그러니까 그 4분의 파이가 1로 들어왔을 때 2분의 파이. 자, 요렇게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n은 정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축 따로 외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그게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4세타는 세타는까지 갈까? 세타는 2분의 파이 n 플러스 8분의 파이.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문제에서 또 범위 제한 주고 있는 걸로 부등식으로 해결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고 했냐?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자, 파이는 약분시키고 분수 좀 한 번에 계산해서 8 곱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4n 뿌릴 8 곱했으니까 4, 3, 12 그러면은 3 4n 11 4분의 3 n 4분의 11 자, 그래서 정수 n은 1, 2, 3 안 되지? 1, 2, 2개. 자, 그래서 만족하는 세타 크기의 합은이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n분의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그러면은 n 파이 2분의 파이지. 자,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둘이 더한 게 4분의 파이 이렇게 더하면 4분의 3 파이 맞니? 4분의 3 파이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4분의 7 파이. 자, 요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02번이 답이 이상해요? 자, 다른 사람들도 302번까지 도착한 사람 있나요? 일단 명진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나요? 아, 답지에 사인이 안 나와 있어요. 탄젠트 값만 나와 있고. 알았어. 잠깐만. 그럼 302번은 풀어줄 게 아니라 답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302번에) 답이 탄젠트만 나와 있다. 어머나? 해설이 없네. 풀어서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거. 자, 302번은 선생님이 얼른 풀어서 답을 만들어줄게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 거기서 사인 세타, 탄젠 세타 R 자리에 5 X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R 자리에 5 그러면은 3, 4분면 Y좌표가 루트 있다 2 루트 6 그렇다면은 문제가 뭐부터 써달라고? 사인부터 써달라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6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6 자, 이게 답입니다. 답지에 탄젠트 값만 나와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답만 좀 미리 써 두시고 참고해서 뭐 직접 푸는 건 다 직접 풀어 보시고요. 네, 풀기에 너무 쉬운 문제긴 하다. 자, 302번 답지 수정. 진성선 미워할 거야. 근데 저 2학기 때 100, 100, 100이로 단독 1등 했어요. 오. 박수. 아직 야,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안 했구나. 아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안 됐어요. 아, 공부 편식이 많이 심하세요. 이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남은 예제들 좀 마저 보고 문제 푸는 시간 넉넉하게 주고 오늘 그냥 숙제를 다 끝내고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숙제 다 끝난 사람은 다음 시간 숙제 또 좀 미리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부서 오답 프린트도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심한 프린트도 좀 나눠줄까. 아무튼 이 부서 끝까지 또 진도 나갈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좀 미리 풀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은 아까 302번 문제 답지 잘못 나와 있던 거 수정한 거 옆에 있는 304번 좀 볼게요.
자, 얘도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지 싶어요. 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2 플러스 루트 3 이라고 나와 있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가 자, 얘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이 되게 성의가 없는 셈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예전에 시컨트 제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2학년 때 같이 배우던 시절에 시컨트 제곱 물어보는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긁어다 붙이면서 코사인 제곱분의 1로만 바꿨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시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유형도 있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풀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탄젠트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사고를 갖다 동시에 열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탄젠트 값 자체를 구하는 게 1차 방식 형태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탄젠트 값을 그냥 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줄여 씁시다. 1풀 t라고 좀 줄여 쓸게요. 그러면 여기 2풀 루트 3에다가 t 마일, 자, 요렇게 됐고, 자, t는 왼쪽, 아닌 건 오른쪽, t가 있는 쪽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의 t는 마이너스 1부터 넘어가서 플러스니까 3 플러스 루트 3. 자, 여기다 탄젠트 값을 나눈 다음에 유리화해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잘 보인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게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로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걸 알아보면 훨씬 쉽게 풀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범위 제한 있었어, 없었어? 범위 제한이 없었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한계의 세타 값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1사분면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세타가 3분의 파이라고 볼 수도 있고 3사분면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세타가 3분의 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답은 또 똑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계가 있습니다만, 얘네니 제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것들을 골라보자면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로 넘어올 때 얘네들 중에 누구냐를 확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이 뭐가 돼 있어? 제곱이 돼 있죠. 오케이. 코사인이 제곱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넘어오면 그냥 4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도 2분의 1, 3분의 4 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오케이. 코사인이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할 거니까 4분의 1이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바라는 답은 4다. 자, 요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여기서 세타 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는 관계식도 있다. 사실 요게 원래 수원 관계식이 아니라 현재는 미적분에 있는 관계식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냥 수원에 해당하는 자리에 2학년 때 같이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학교 선생님이 그냥 저 정도만 바꿔서 그냥 문제를 내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엔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좀 게으른 선생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쏠쏠하게 써먹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자라고 하면 바로 1 플러스 3이 문제가 원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을 갖다가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탄젠트 값이 각을 구하자라고 하면 특수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빠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1사분면 한번, 2, 3사분면 한번 그려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리는 거에 비하면 저 공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되니? 좀 그러니까 정말 저걸 쓰길 바라고 놨던 문제를 변형하는 게 아니면 잘 등장할 일이 없기는 한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줄여? 꺼져? 얼른 다녀오세요. 샌드위치 막다 묻어버렸어?
봅시다. 108쪽 314번. 자, 이게 딱 304번하고 비교돼야 되는 상황인데 2x제곱 빼기 9x 플러스 2는 0에 한 근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해주세요. 단지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자, 사실 범위를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로 주면은 무조건 플러스만 나오니까 이후 계산에서 되게 덜 헷갈리게 범위를 주는 셈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이 탄젠트 세타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입 좋습니다. 자, 세 번만에 맞췄고요. 자, 그래서 이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9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자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나오는 것도 304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수분해가 안 되잖아. 탄젠트 세타 구하려면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되지? 근의 공식을 들어가야 돼. 자, 그래 근의 공식으로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접근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번 문제는 굉장히 호러블해집니다. 오케이. 거기다 탄젠트 값을 실제로 근의 공식 딱 넣어보는 순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그 다른 방향을 아까 저기다 얘기를 했었고 예원이가 아까 얘기를 했었지. 이 탄젠트를 어떻게 볼 거다? 그치,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볼 거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9 사인 세타 더하기 2는 0.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식에다 좀 뭘 해주면 모양이 좀 예뻐질까? 양변의 코사인 제곱을 곱해요. 자, 그럼 이게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9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 얼마냐? 요렇게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9분의 2.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일단 요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구하라는 게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치, 인수분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추천합니다만 삼각함수 단원만은 인수분해가 빠르고 편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할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고 원래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 제곱을 갖다가 1로 미리 바꿔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이미 구해져 있는데 그럼 아직 뭐가 남았어? 얘를 구해야 되지. 맞아. 근데 얘는 그럼 그냥 구해지냐면 제곱을 이용해서 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울 거야. 그때 사인, 코사인 모두 다 양수라는 걸 갖다가 이용하면 부호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제곱했을 때 얘도 곱셈공식을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요렇게 빨리 써주는 요령도 해주면 같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부터 코사인 제곱을 1로다가 미리 써두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얘가 1 더하기 9분의 3 그러면은 9분의 얼마야? 1 더하기 9분의 13?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13으로 부호는 풀었습니다. 문제에서 각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그리고 사인 코사인 모두 양수니까요. 표현했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원하는 최종의 형태로 들어오자면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앞에 구한 거 3분의 루트 13에다가 곱하기 1 빼기 9분의 2하면 9분의 7. 자, 그래서 얘가 27분의 7 루트 13으로 약분이 한 개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다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멘탈 관리입니다. 되게 꺼림직하거든 답이. 풀어놓고 맞을까 싶어. 거기서 내 멘탈을 잘 정리하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역수로 부르는 게 다르지. 역수? 근계가 있면서 응. 그래서 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2분의 9다를 이용하자. 맞아? 그래도 빠른가요? 공지야 가서 직접 풀어줘. 그냥 C분의 S로 치워야 SC분의 1이 원래 하나도 너무 빠를 것 같아. 응? 빠를 때 아, 이게 더 빠를 것 같다고? CS 구하는 것까지 아, 여기 구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더 빠르다? 아니에요. 그냥이요. 선생님이 설명 때문에 길게 써서 그렇지 큰 차이는 없어요. 쓰게 되는 줄수를 갖다가 딱 여기서 설명하기 위한 정도로 풀어서 쓰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양의 계산량이 나온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갈 때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베타가 2분의 2에서 1이다. 이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머지 항은 베타가 탄젠트 분의 1이다. 맞지? 요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방정식 때 이 요령을 2차 방정식 때, 그러니까 수상에서 좀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둔 친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사고가 되게 잘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 쓸 경우에 또는 그때 했던 요령이 지금 가물가물할 경우에 라고 하면 좀 잘 안 떠오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때는 계산량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방정식의 한근일 때 대입한다가 조금 더 원칙적인 풀이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그게 되게 힘들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선생님들이 이런 요령을 이런 요령을 막 알려주는 거잖아. 한근일 쓸 때 나머지 항을 이렇게 빨리 찾아가지고 들어가라고. 맞지? 자,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연습을 많이 했다면은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이쪽 흐름으로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로 넘어가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304번하고 314번의 차이. 그러니까 304번은 그냥 탄젠트 값을 구해서 들어가는 게 빠르고 편한 문제고. 이되니? 자, 314번은 탄젠트 값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시계값을 구하는 유형이다 라고 하는 이 차이를 갖다가 좀 양쪽 다 쓸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런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111쪽 324번을 볼게요.
요거 보면은 오늘 선생님이 예제로 풀어줄 거는 다 된 겁니다. 자, 요렇게 A 1,0을 지나고 반지름 중심이 5인 반지름 일자리 단위원 X축이 만나는 점 하나 A 1,0 일사분면 위에 점 P1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갖다가 무슨 대칭을 하겠다 라고 했냐면 원점 대칭을 해서 P2. 자, 그 다음에 P1을 90도만큼 회전해서 P3. 자, 이렇게 해서 P3. 자, 그 다음에 다시 P3를 X축 대칭을 해. P4.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조건식으로다가 12 사인 세타 1 플러스 14 사인 세타 2 빼기 16 코사인 세타 3 마이너스 26 코사인 세타 4는 20. 자, 요거 가지고 뭔가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문제를 차례차례 찾아가 봅시다. 자, OP2에 연결된 게 세타2지, 그치? 맞지? 그러면은 여기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세타1에 얼마를 더하면 세타2? 그치? 자, 그래서 얘가 파이 플러스 세타1 요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90도를 더해가지고 자, P3, OP3 동격이 나오게 된 거니까 세타3는 세타1 더하기 그렇지.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1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오케이. 자, 그럼 세타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X축 대칭으로다가 만들어 놨잖아. X축 대칭.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냐면 이 세타3에다가 부호 마이너스 찍어준 걸로 이해를 해도 돼요. 이해되니? 각으로 보면은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같을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렇게 이 녀석을 정리를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봐도 되냐 라고 하게 되면은 한 바퀴 2파이에서 세타3 뺐다라고 봐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4 같은 경우는 보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3로 봐도 되고 2파이 마이너스 세타3로 봐도 되고 결국에는 2파이 차이지만 똑같은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세타3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 자, 요렇게 보자라고 하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1 자, 어느 쪽으로 볼 건지는 취향입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단 둘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너희들이 더 그러니까 기준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어려워하지 않느냐 싶어서 세타4를 갖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1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이 식을 써보자면 12 사인 세타1에다가 자, 얘 같은 경우는 부호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몇 사분면 인셈 치게 돼 있어? 3사분면 인셈 치게 돼 있어. 실제로 그 동력도 3사분면에 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지.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뒤집어 안 뒤집어? 안 뒤집어. 그래서 그대로 14 사인 세타1 자, 이렇게 들어갔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는 플러스 이렇게 뒤집어.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코사인이 뭐가 돼야 돼? 그래서 16 사인
세타 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파이에서 살짝 빠졌다. 실제로 이게 3사분면에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3사분면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맞지? 그럼 3사분면의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 부호는 뒤집어. 자, 26까지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코사인이 뭐가 돼야 돼? 사인. 자, 그럼 여기서 사인 한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세타 원으로 쓰는 거야. 4분면 판단하면서 이의 부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까지 다 신경 쓸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는 20.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4 플러스 14 더하기 26 하면 40 사인 세타 원이 20 그래서 사인 세타 원이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타 원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6분의 파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세타원이 이제 6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요 부채꼴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와 있고 이 중심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이 중심각은 일단 제일 최초 인식이 세타 4 빼기 세타 3야. 오케이? 왜 되니? 세타를 임의로 지정한 거예요. 세타를 문제에서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다 적혀 있어요. 그냥 세타만 문제를 그냥 일반 세타가 없어요. 진짜 원. 문제에서 다 세타 1, 2, 3, 4로 적혀 있습니다. 대표 세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 세타가 없고요. 그냥 다 세타 1부터 세타 4로 돼 있는데 저 세타 1이 1사분면의 각이라서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전부 다 세타 1으로 통일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각에 대한 최초 변수가 세타 3가 세타 2잖아. 세타 4 빼기 세타 2죠, 그지? 맞아. 그럼 거기서 세타 4가 뭐였냐면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1,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었고, 그 다음에 세타 2는 뭐였냐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 1이었어. 맞니?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 세타 1. 요렇게 되지.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맞아요. 자, 그럼 거기서 세타 1이 얼마였으니까 지금 6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서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되지. 맞니? 자, 여기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면 얼마야? 얼마? 6분의 파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중심각이 결국에는 6분의 파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중심각 이되니? 그래서 넓이는 12분의 파이.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문제도 작년 7번인데 또 7번 치고 너무 어렵죠? 아니,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무학여고 내가 볼 때 역대급 최고로 어려웠던 문제 같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너희 한 학년 뒤에 선배들이 본 시험지가 그 전까지 기출 분석하면서 무학여고 시험지가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작년 시험지는 나도 시간 내고 풀어. 50분 내고 풀어. 나도 50분 내고 풀어.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 너무 많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주 원이었던 선생님이 올해 2학년을 계속 맡고 있으면 어려워지는 시험을 갖다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학여고의 일반적인 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 보통 95점 몇이야. 그게 원래 제일 흔한 등급 컷이야. 1학기 중간고사. 그 정도 난이도를 사실은 그렇게 컷이 높아질 정도로 쉽지는 않은데 무학여고 상위권 애들이 수업을 좀 너무 잘해가지고 컷이 그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무학여고 까다로움을 초월해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등급 컷이 80점 몇 이렇게까지 갔던 시험지에서 나와 있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어려워 확실히. 우리는
무학요거 평소 난이도 나올 때부터 이렇게 어려울 때까지를 포함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뭘 잘 해야 된다고? 버릴 문제를 잘 골라야 된다고. 오케이? 시험이 그 정도로 어려우면 100점을 맞자고 할 게 아니라 1컷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물론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더 맞으면 기말이랑 합산을 했을 때 1등급을 만들기 훨씬 유리하긴 하겠지만,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시험지가 됐을 때 이 한 문제 꼭 딱 풀고 넘어가야지 하다가 전체 시험 점수가 무너질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는 적당히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버리고 넘어가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3회차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4회차는 좀 어려운 걸로 한번 보는 걸로. 미리 난이도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지를 받아서 판단하세요.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번에는 쌤이 되게 어렵게 낸 건가 보네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고, 받아보고 이거는 그냥 평소 난이도로 낸 건가 보네 하고 풀어주시고, 알았지? 실제로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난이도로 맞춰서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다 보면 어떡해요? 다 어? 보면 어떡해요? 그럼 1컷이 그때 50. 최소한 김한이가 그럴 리는 없다. 아니 다 버리면 그니까 최소한 김한이가 그럴 일은 없다고.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어. 이세요는요? 한이가 물어봤으니까 한이한테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학원의 나머지 무학반 중에는 그렇게 되는 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경우에 막 우리 학원 내에서 시험 점수를 조사를 하는데 막 10점대, 20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말해요? 담임 선생님이 보통 그러면 다 찢지 않나? 담임 선생님이 잘 하신 거지. 그걸 근데 담임쌤은 또 말해요? 기본적으로 나도 그- 못 믿겠어. 이제 안 말해. 나도 그걸 모르면 너희 예상 컷을 어떻게 만드냐. 근데 10점은 좀 제외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10점 받아보시면 안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점수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10점대인 줄 알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김한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예제로 보기로 하고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주시고 풀면서 모르겠는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스터 질문뿐만 아니라 뭐 추가 프린트 풀고 있는 거, 자기가 추가로 더 풀고 있는 것 등에서도 문제 물어보셔도 됩니다.